안녕하세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를 도전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주식 투자자 개포동 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 제목과 같이 올해는 1000만원 종잣돈을 목표로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10월 달부터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앞서서 9월 달에 이제 50만 원을 넣고 또 50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좀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좀 매매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매월 뭐 투자금을 10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당시에 이제 바이오 위주의 단타와 수익 매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수익률이 뭐 좋을 때도 있고 물릴 때도 있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 신분인 상태에서 단타를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매매를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는 좀 기업 분석을 해가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남기고, 좀 적립을 하면서 장기 투자 뭐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개월씩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가장 메인으로 지향을 하고자 하고요. 거기에다가 가끔씩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이벤트들에 대해서도 좀 적은 금액으로 해서 단타도 매매를 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종잣돈을 1000만원부터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이게 원래는 100만원에서 뭐 조금씩 증액을 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봐가면서 매매를 하긴 했는데, 너무 포커싱이 단타에 매몰되다 보니까 좀 정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뭐 내가 스캘핑만 해가면서 모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직장인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매매를 해서는 롱런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매매를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방식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많이 느껴서 좀 투자 성적에 맞춰가면서 투자금을 계속 증액하는 뭐 이런 방식은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코스피가 지수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들이 이 어떻게 보면 예전 차화정 시절을 생각을 해본다면, 코스피 대형주들이 한번 딱 원웨이로 방향 잡고 오르기 시작을 하면 정말 엄청나거든요. 코스닥처럼 막 변동성을 가지고 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좀 적립식 투자에 알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적립식 투자인데 한번 좀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서 언제 매도를 할까 이렇게 타이밍을 재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수익률 면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투자 금액은 커졌는데 수익률은 이제 뭐 아무래도 절대적인 수익률은 많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 대신에 이제 투자 수익금은 커지겠죠. 아무래도 투자금이 커졌으니까. 뭐 그것도 좋은데, 어쨌든 뭐 1000만원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투자금이 절대적으로 뭐 그렇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 더더욱 코스피 대형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외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올해 4월에는 국내 총선이 있고 11월 달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죠. 이게 굉장히 좀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무역 합의 1차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이 금융시장이 개방이 됐고, 또 중요한 게 GDP가 만불 시대에 왔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선진국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인당 GDP가 10,000불일 때, 20,000불일 때, 30,000불일 때 이럴 때마다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좀 뭔가 산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만불 시대부터는 소비가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에 따라서 또 어떤 투자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키기 위한 준비가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달러가 약세 흐름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 뭐 조금이 아니라 좀 크게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가는지 좀 지켜볼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올라가고 뭐하고 뭐 이런 것도 또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부동산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시중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부분들 때문에 부동자금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들을 자꾸 이제 국내 증시에 흡수를 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한몫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개인적인 좀 내피셜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여러 가지 정세에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큰 급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 일본이 뭐 앞에서는 미국이랑 친한 척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중국하고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전쟁을 서로 한 적도 있었죠,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믿을 수가 없고 또 중국은 뭐 지금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과연 주변국들의 어느 나라한테 좀 힘을 계속해서 실어줄 수밖에 없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TSMC를 비롯해가지고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에 다시 좀 그런 가능성과 무게감을 집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12월 달부터 좀 느껴져서 올해는 좀 IT 반도체 분야에서 큰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를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전기차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 외에도 트렌디하고 유명한 섹터들이 많이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한 결과 지금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야겠다. 특히 올해 상반기라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만 꼽자면 이 5G 시대가 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중국, 일본 뭐 다른 선진국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 IT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뭐 마이크론의 주가만 봐도 어느 정도는 좀 비례를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버블이 끼기 시작을 하면서 정확하게는 증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당연히 중국의 인플레이션 하면서 좀 증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인접 국가이기도 하고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글로벌 메이저들의 자금이 미국에 다 들어왔다가 이제는 이게 이머징 마켓, 뭐 한국이나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실제로 또 GDP 만불 시대에 맞춘 중국 사람들이 다시 또 예전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중국 소비재들의 집중이 되는 또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결국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적립식으로 계속 뭐 50만 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뭐 200만 원이든 뭐 금액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매월 뭔가를 산다, 모아간다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코스피 대형주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방향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대형주들이 이제 시세를 내기 시작을 하면 정말 최소한 몇 달은 계속 오르고 계속 내리고 이런 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번 제대로 대세 상승장이 일어나게 되면 이 상승폭은 정말 시총이 큰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코스닥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또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립식 투자 방식에 유리한 건 코스피 대형주다라고 더더욱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미국이 만약에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한국을 좀 키워주고 국내 부동자금이 증시로 흡수가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종목이 시세가 크게 돈이 좀 몰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결론은 삼성 중심의 코스피 상승이 기대가 된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있고 지금도 후보군으로 생각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러한 종목들은 조금씩 기업 분석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종목 수를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삼성이 답이다 라는 결론에 도출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세 종목을 계속해서 집중 적립식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자면 태경하이테크,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 당시에 투자금을 몰빵을 하고 계속해서 지속 보유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또 추가로 투자금을 늘려가면서 삼성전기를 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부터 적립식 매수를 시작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당장 뭐 한 주라도 사면서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유 종목에 대해서 가볍게 좀 계획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태경하이테크는 2월 11일 날 삼성에서 폴더블 폰이 공개를 하면서 이 폴더블 폰 섹터에 대한 시세가 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개인적인 기대로 좀 중국 쪽에서 5G 폰들이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데코 필름들의 실적 기대감을 좀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샤오미 같은 곳이랑 공급 계약을 하게 되면 좀 시세가 크게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흐름들을 보면 이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 뭐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인 상태인데 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도 역시 2월 11일 날 삼성이 갤럭시 S20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쪽도 좀 이 카메라 모듈적인 측면에서 그러고 뭐 소형 MLCC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세가 계속해서 좀 좋을 거라고 지금도 좋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뭐 전기차 이런 전장용 MLC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 역시도 결국에는 좀 실적으로 확인을 시켜줘야 좀 여름 이후로도 주가의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으면서 바이오 섹터에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선반영이 좀 빠르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검찰 추가 수사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계속 리스크가 있는 상태라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영상을 좀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5G 시대에 걸맞는 뭐 모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고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 뭐 12월 달부터 해서 좀 실적 이러한 기대감이 과하게 선반영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 전망으로 봤었을 때는 적립식으로 투자하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시세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언제부터 좀 시작을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렇게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적립식으로 좀 매수를 하고 하다 보면 과연 이 보유 중인 섹터와 종목의 방향이 그리고 또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한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대중들이 삼성 위주의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질지, 혹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관찰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좀 지표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대내외 이제 변수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거를 좀 계획에 반영을 좀 하고, 또 상황이 좀 달라졌을 때 이거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좀 테마성 단타도, 사실은 정치 테마주도 할 수도 있겠고, 뭐 이제 미세먼지 테마도 할 수도 있겠고, 몇몇 테마들이 계속해서 뭐 하루 이틀 뭐 혹은 일주일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나타날 텐데,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좀 적은 비중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좀 단타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메인은 매월 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래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적립식으로 좀 돈을 모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올해 안에 모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좀 빨리, 되면 또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좀 찍었으면 하는 그런 좀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달성한 건 좋은데, 그래서 그 시기에 시장 상황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테고, 또 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변화를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선택을 강요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